네. 갑자기 서울독립영화제 상영은 오랜만이시잖아요. 네, 소감이 거의 10년 만에. 그렇죠. 우리밀검에서 상영할 때 10년 만에. 네. 그 애니메이션이 제가 예전에 무리밀검의 사생활이라는 그 단편으로 한번 서울독립영화제 상영하고 그게 2008년인가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다시 하게 됐어요. 그게 단편 애니메이션이 좀 막상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오리별리로 어룩소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5년 넘게 걸려가지고 보통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좀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옛날에 아치아시팍 감독님, 조범진 감독님이 32살에 해서 40에 끝났다고 그래서 자기 30대 다 보냈다고 그래서 전 속으로 아이 뭐 그렇게 오래들 하지?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꼭 그거를 뭐 8년 동안 애니메이션을 다 만든다기보다는 그 중간에 돈 문제 같은 게 생겨가지고 좀 텀이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하면은 거의 다 40에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그 마흔의 딸 유재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리신? 저는 이거는 진짜 할 때부터 빨리 해야지라는 진짜 이거 진짜 빨리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년 정도 걸렸어요. 그 연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독립영화제 관객분들의 또 반응을 듣고 개봉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웬만하면은 안 하고 이제 이것도 고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치면은 다 또 녹음실 갔다가 또 다시 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관객들 반응도 보고 뭐 스태프들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지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자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감독님 전작에서도 정유미 배우랄지 유아인 배우님이 목소리 출연하셨고 이제 작품 보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이번 작품도 천우희 배우님, 신희석 배우님 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다른 글들에서 찾아볼 때 배우분들을 먼저 모르시고 이분들은 누구지? 이 성우는 누구지?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평들도 저도 많이 보긴 했는데요.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천우희 배우는 사실 워낙 연기를 잘해서 사실 저희가 어쨌든 그 배우들을 하고 싶은 배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될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연락을 해보자 그런 건데 천우희 배우님이 마침 딱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전에부터 사실 애니메이션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심희섭 배우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그 다른 일로 좀 친분이 있었어요. 친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 앤드류 올빼미 역할로 심희섭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그 올빼미 역할보다는 그냥 주인공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심희섭 배우한테 이제 녹음하러 오기 전에 그냥 주인공으로 바꿨어. 그렇게 돼가지고 주인공으로 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정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좀 정리들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객석에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텐데 오늘 저희 1일 자원활동가로 저희 이번 서울독립영화제 종말의 주행자의 조현민 감독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네, 감독님 잠깐 인사를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받겠습니다. 네. 먼저 영화 매우 재미있게 봤습니다. 전에 부산 갔을 때 스케줄 문제 때문에 못 본 영화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영화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당히 재미있었는데요. 약간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 그 일종의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떡밥이라 해야 하나?
그런 게 없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망의 딸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빨리 진행되네? 하고 초반부에 구급차도 내려서 가는 슈퍼도 들어가는데 뭔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한다던가. 생각 과자를 드리니까요. 한 분 나머지 한 분은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그렇게 뭔가 잔인하거나 좀 징그럽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약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관련지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서울역도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근데 좀비 영화로 다 나왔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진 않아요, 관객들이. 아마도 내러티브는 굉장히 사랑을 논하고 요정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 약간 되게 모순적이게 그렇게 잔인하고 징그러운 장면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그래서 초점을 확실하게 잡아주셨어야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닝 시퀀스 거의 괴테의 마왕 그 이야기랑 거의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그런 부분은 찾아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슈베르트의 마왕을 아는 7살짜리 아이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타겟 설정이 약간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 애니메이션 장르 자체가 애니메이션 자체가 사실은 상상력을 굉장히 확장할 수 있고 다양한 장르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애니메이션의 큰 어떠한 힘이나 장점이라고 할 텐데 한국에서 개봉을 한다라는 것 그럴 때에 보는 관객층의 대상이 참 어떤 가족용 혹은 뭐 연령에 대한 굉장히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것을 작업으로 끌어내실 때 갖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관객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아쉬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혹시 이쪽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일단 요즘 참 접하기 힘든 어쨌든 오리지널 스토리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저는 마왕 말씀하셨지만 그 독일 동화 중에 크라바트라는 동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티브가 많이 좀 떠올라서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원래 애니메이션 볼 때 배경을 굉장히 좀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몇 번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는 예를 들면 그 엔딩 크레딧으로 이어지는 맨 마지막 공연 장면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같으면 막 우리별 1호가 1얼룩소 이런 거 포스터 같은 거 붙어있는 거 그런 식으로 잠깐씩 지나가고 그 연상호 감독이 서울역도 뭐 그게 이제 내러티브의 장치적인 수단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마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약간 생뚱맞다고 그랬구나. 그 초반에 그 이리샤가 자기 방에 있을 때 보면은 그 김영하 작가 소설 나오더라고요. 오빠가 돌아갔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작품의 결이랑 그렇게 뭐 하는 스토리도 아니고 그래도 그거는 그냥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냥 문학 소설이라서 혹시 그냥 넣으신 건지를 약간 생뚱맞은 느낌? 그래서 그게 하나 궁금했고 이 진석이 입원해 있는 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병원 초반에 나올 때 보면은 딱 서울대병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보면은 위에는 그냥 대학교 병원만이라고 되고 왼쪽에는 좀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데 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거의 후반에 보면은 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또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SNUH.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굳이 서울대학교 병원 쓰셔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건 뭐 지역적인 거긴 한데 끝에 보면은 또 이제 일치면 서울대학교 병원 SNUH까지 정확히 써 있어서 제가 해가 쪽 워낙 자주 가니까 그쪽은 워낙 잘 알던 건물이라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완전 디테일하신데 그게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미술 감독님 취향 그런 디테일한 소품 같은 경우는 미술 감독님 취향이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특정 지명을 좀 피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어떤 클로즈업 장면에서 나오는 것까지 신경을 잘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디테일하게 그냥 못 지우신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다른 걸로 대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그냥 써도 뭐 별로 상관이 없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네, 듭니다. 네,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자연 감독님 작품들을 보면 그전 작품의 무일일검의 사생활에서도 굉장히 홍대에 있는 이미 우리가 봐왔던 어떤 공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살려내서 영화 안에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지막 장면 그 공연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카페방, 홍대 카페방이라는 공간의 뒷배경 그거를 그대로 또 살리셨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어떤 이미지들을 오면서 이야기들이 조금 현실과 더 발부터 있게끔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느꼈고요. 뭐 비슷하게 제가 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또 이제 감독님의 전작들에서 이렇게 계속 작품들을 보면 뭐 그 의인화되는 거, 사물들, 동물들 이런 것들이 그 의인화가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일상에서 굉장히 친숙한 어떤 사물들이 의인화가 된다거나 그리고 또 굉장히 귀여운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또 기타랄지 뭐 개구리랄지 또 많은 동물들이 의인화가 되는데 이번 작품에서 그 사물이나 그 동물들을 선택하신 캐릭터로 만들게 되신 이런 배경이랄지 이유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구리도 네. 네. 그뭐 의인화 부분은 사실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가 하면서 재밌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아닌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 재밌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보통 이야기 만들기 전에 러프하게 스케치가 약간 동화책 같이 살짝 비슷하게 그려보는 게 있어요. 말을 조금 쓰고 그 다음에 뭐 개구리와 머두가 어디서 만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개구리를 해봤는데 개구리가 이제 그 이미지 스케치를 했을 때 그냥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개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몸매는 다 비슷해요. 전에 그 우리별리로와 얼룩소 때는 얼룩소인데 얼룩소나 뭐 개구리나 이렇게 몸매 둥그런 몸매 약간 살찌고 이런 몸매는 좀 비슷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개구리를 하고 싶어서 개구리랑 기타도 이제 그 계속 좀 음악이 나오는 영화를 계속 만들었는데 이제 음악이 나오는 영화를 좀 만드니까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클라이막스에서도 뭔가 음악으로 해결해야 되고 주인공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게다가 영화 전반적으로도 약간 음악 장면이 많고 인디밴드를 사용한 그러니까 음악 장면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엔딩에도 이렇게 마무리를 그런 것을 연결시켜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로 기타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의인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새 인물이 제일 큰 의인화된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작의 얼룩소와 개구리가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체형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런 거 같고, 근데 또 한 가지 약간 변화와 차이라면 그 전에 나왔던 이제 사람 주인공들의 캐릭터가 이번 애니메이션 좀 더 뭐라 그럴까 서구적이다. 배경이나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도 좀 더 서구적이다 이런 느낌들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체나 캐릭터 자체가 조금 변화한 이전 작들하고는 그런 부분들도 더 일부러 이렇게 그렇게 하시려고 표현하신 건가요? 제가 원래 제 그림체가 약간 생활 만화에 좀 어울리는 그림체랄까? 이거 약간 강풀 작가님 그림체인데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비율 같은 게 상당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말하는 극화체가 아닌데 그걸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잘 했다는 느낌을 잘 못 받는. 근데 실제로 만들게 되면 어려운 지점 똑같거든요. 그거를 그 그림체가 어쨌든 간에 실제로 작업할 때 어려운 건 똑같은데 그림체가 동글동글하면서 좀 이렇게 비율이 등신이 좀 작으면은 그 잘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는 약간 제 그림체를 포기하고 저랑 같이 작업하는 박지영 감독 저희 이번에 미술이랑 캐릭터를 했는데
박지원 감독의 캐릭터 디자인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캐릭터 자체가 더 훨씬 더 길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미남 캐릭터가 나오길 바랬는데 제 그림으로 미남을 그려도 미남같이 좀 안 보이는 평면적인 캐릭터라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그림체로는 좀 어렵겠다 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캐릭터 디자인을 다시 다 바꿔서 조금 더 사파체의 캐릭터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네, 영화 잘 봤고요.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리샤가 상처를 받게 하는 인물이 엄마라면 상처를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인물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엔딩까지도 처음 상처를 주는 인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혹시 고민하시거나 그런 부분을 담지 않게 된 이유가 있거나 그런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서 엄마가 사실 나오는 장면이 엔딩에 있었어요. 근데 그건 거의 그려놨다가 빼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엄마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전화로만 나오다 보니까 뒤에 갑자기 딱 엄마가 나오는 게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넣으려면 더 많이 넣던지 아니면 빼야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결국은 빠지게 됐죠. 뒷부분에 나오는 엄마가. 그래서 네, 그러네요.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각자 개개마다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도 원래 오늘 저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뭐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전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된 건지, 이샤는 어떻게 인간 세계에 가서 살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감독님이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만드시고 영화를 완성하면서 생각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들이 들었는데, 객석에서 질문들을 해주시고 또 대답들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후에 또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쪽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되게 빨리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나 시간 절약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지 이번에 궁금합니다. 사실 전작이 더 잘한 면도 있고 사실 이번 작품이 나은 면도 있는데, 전작은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 문제가 일단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장편 시나리오를 처음 쓰다 보니까 되게 오래 고쳤어요. 되게 오래 고쳤는데, 이번 작품 경우는 사실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였어요. 사실 원래 1년 정도로 딱 정해진 프로젝트여서 제가 이렇게 더 오래 하거나 이럴 수 없는 프로젝트였고, 처음부터 약간 기간이 너무 짧아서 1년 반 정도로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느려서 1년 반 정도였는데 이 시간에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좀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어쨌든 기한이 딱 정해져 있었던 거랑 하나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예산이 그러니까 없어서 확보하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시나리오를 고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기간은 우리별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횟수로는 6년 만에 만들었어요. 그 3년 정도는 시나리오를 고치거나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쓴 시간?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일정 예산을 딱 갖고 시간도 이렇게 딱 마감이 있는 작업이어서 그래서 훨씬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역시 마감의 힘이군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저주,
이 공주는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저주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이리샤가 굉장히 다짐하는 순간 하는 말이 있잖아요. 더 이상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아. 전 그 말이 굉장히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무언가 메시지,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건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죠. 좀 제가 원래 좀 약간 그 멜로 같은 영화를 좀 좋아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애니메이션이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독립 인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주제가 자유로운데 이거를 가족용 영화로 개봉할 생각을 하면은 주제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로 좋아하는 이야기가 약간 중학생 정도가 된 정도의 약간 좋아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그런 주제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니까 왜 나만 다 상처받지, 나만 다 피해 입지 했는데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준 상처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내가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 되게 신경 써줬었고 그랬는데 나는 그때는 여러 가지 다른 신경 쓰느라고 그런 걸 전혀 몰랐었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되게 고맙고, 그게 연애에서도 비슷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그냥 딱 현실 세계에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약간 애니메이션적인 판타지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외양을 포함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면서 뭐 아쉬운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감독님 말씀하신 그런 일상에서 받는 상처들, 관계들에 대한 또 어려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부대끼는 순간들이 오고 사실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영화가 이렇게 끝날 때,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인상적인 대사와 영화가 끝날 때 나오는 노래 이런 것들로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로받는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기도 했었고요. 네, 저도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혹시 이 속에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싶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군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은 12월 4일에 저희가 서울동문영화제에서 상영이 한 번 더 남아있고요. 그리고 감독님 6일. 네, 죄송합니다. 12월 6일에 남아있고요. 목요일에 한 번 더 남아있어요. 극장은 여기에요. CGV에서 하나요? 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봉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감독님 혹시 그 이후에 또 계획과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인사말을 해주시고 정리를 할까요? 이제 개봉사를 잡아서 개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봉 규모는 뭐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개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또 장편 애니메이션은 다음은 또 언제 만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또 실사 영화를 하고 있거든요. 실사 영화를 이제 애니메이션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언제 들어갈지 몰라서 실사 영화를 좀 하고 있는데, 아주 전향하신 건 아니죠? 네, 저는 뭐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려고요. 그래서 실사 영화를 또 해서 실사 단편을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어쩌면 다음 영화 실사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잘 지켜서